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5천만 원 이상 송금 잘못했을 때 초과되는 금액은 날려버릴 수 있던 실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부터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금융거래 제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본인 명의 통장을 만들고 관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오픈뱅킹 서비스의 확대입니다.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기존에 개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법인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신한, 우리, 기업, 국민, 하나, 카카오, 산업, 전북, 경남 등 16개 은행의 계좌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큰 폭으로 상향된다는 소식입니다. 24년 동안 5천만 원으로 유지되어 오던 예금자 보호 한도가 2025년부터는 1억 원으로 2배 상향됩니다. 이는 1월 중 법 개정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의 개편입니다. 1월 13일부터 은행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대폭 낮아집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1.2%에서 1.4% 수준이던 것이 0.6%에서 0.7% 수준으로 낮아지고 신용대출은 0.6%에서 0.8%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여기서 잠깐 차고송금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계좌 이체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송금했을 경우를 대비한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게다가 자진 반환 요구 기간도 3주에서 2주로 단축되어 더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우리의 금융생활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각각의 변경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픈뱅킹 서비스가 법인으로 확대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자영업을 하시거나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러 은행에 계좌를 두고 계실 겁니다. 매출액이 들어오는 계좌, 월세나 관리비를 내는 계좌, 직원 급여를 보내는 계좌 등 용도별로 나눠서 사용하시죠. 이제는 각각의 은행 앱을 일일이 확인하실 필요 없이 하나의 앱에서 모든 계좌의 잔액과 거래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말 반가운 소식,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은행에 5천만 원 이상의 예금이 있으신 분들은 초과 금액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해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는 불편을 겪으셨을 텐데요. 이제 1억 원까지 보호되니 자금 관리가 한결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퇴직금을 받으신 분들이나 전세 보증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이 변화의 혜택을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한 은행에 모두 예치하셔도 완벽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죠.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도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이 2년 뒤에 상환하신다고 가정해 볼까요? 기존에는 최대 420만 원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셔야 했는데 이제는 최대 21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잠깐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확대도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6천만 원을 잘못 송금하셨다면 5천만 원까지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액 지원이 가능해졌죠. 게다가 처리 기간도 더 빨라져서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더 빨리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도 변화들은 우리의 금융생활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수수료와 비용도 절감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이런 비용 절감이 가게 경제에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이러한 변화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인의 자산 현황을 점검하시고 새로운 제도에 맞춰 금융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오픈뱅킹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법인 사업자분들은 주거래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도 매우 간단한데요. 본인 인증 후 약관에 동의하시고 조회를 원하시는 다른 은행의 계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둘째,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재배치를 고려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한 은행에 최대 1억 원까지 안전하게 예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법 개정 후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므로 정확한 시행 시기를 확인하신 후 자금을 옮기시는 것이 좋겠죠? 셋째,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중도상환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1월 13일부터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큰 폭으로 낮아지니까요. 만약 여유자금이 생기셨다면 대출을 상환하실 때 드는 비용이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차고송금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송금하실 때 받는 분의 계좌번호를 2번 이상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잘못 보내셨다면 이제는 1억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즉시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로 연락하세요. 특별히 고령자분들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은행 창구를 방문하셔서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창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설정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금융 제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시면 금융생활이 한결 더 편리해질 것 같네요. 저 정복남은 그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얻은 정책 소식을 여러분에게 나눔하고 있으니 잘 따라와 주셔서 복지 혜택 다 함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